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의 모든 것, 개념부터 실습까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술술 읽히는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의 정의와 특징부터 시작하여 PRA 사이클의 개념, 단순 LLM 호출과의 차이점, 다양한 에이전트 아키텍처 패턴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에는 간단한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하고 동작을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비서가 상사의 지시를 받고 스스로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실을 예약하듯이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단순한 대화형 AI와 달리 자율성과 도구 사용 능력을 갖춘 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여 실행하고 목표 달성까지 반복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특징입니다. 에이전트는 3가지 핵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식 능력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합니다. 마치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추론 능력입니다. LLM을 활용하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생각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행동 능력입니다. 실제로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 3가지 능력이 조합되어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심플 에이전트 클래스는 에이전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초기화 메서드에서 LLM과 사용 가능한 도구들을 받습니다. 여기서 도구란 검색 엔진, 계산기, 데이터베이스 쿼리 등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의미합니다. 런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먼저 어브저브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LLM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 행동을 실행하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 루프입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재규적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에이전트는 어떻게 다를까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개발자가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코드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수백 개의 if else 문으로 가득 찬 코드를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사용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응답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응답하라고 모두 명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이전트는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강력하지만 예측 불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은 반드시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PRA 사이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RA는 퍼세프션, 리즈닝, 액션의 약자로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퍼세프션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리즈닝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며 액션으로 도구를 실행합니다. 이 3단계가 목표 달성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한 후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이클이 에이전트의 기본 동작 원리입니다. PRA 사이클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PRA 사이클 함수는 PRA 사이클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맥스 이터레이션즈 파라미터로 최대 반복 횟수를 제한하여 무한 루프를 방지합니다. 루프 안에서 3단계가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퍼시브로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리전과 디사이드 액션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며 액트로 실제 행동을 수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프린트로 출력하여 에이전트의 사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즈 고러치브드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했다면 즉시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커런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여 다음 사이클로 진입합니다. PRA 사이클의 동작 원리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먼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듯이 현재 상황을 인식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고려하며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한 행동을 실제로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옵니다. 이 과정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PRA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단순 LLM 호출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LLM 호출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받는 일회성 상호작용입니다. 한 번의 입력, 한 번의 출력으로 끝납니다. 블로그 글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주고 코드 설명을 부탁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LLM은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둘째,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단계 추론이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백과사전에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이전트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계산기, 데이터베이스, 외부 API 등 무엇이든 도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 도구들을 꺼내 쓰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비유하자면 개인 비서에게 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비서는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검색하며 필요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에이전트도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API를 통해 최신 정보를 획득하며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LLM 호출과 에이전트의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단순 LLM 호출과 에이전트 방식을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심펠LLM 콜 함수는 정말 단순합니다. 질문을 받아 LLM에 던지고 답변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한 줄이면 끝입니다. 반면 태스크에이전트 클래스는 훨씬 복잡합니다. 툴즈 속성의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고 살브 메서드에서 반복문을 돌며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각 반복마다 LLM에게 다음 행동을 물어보고 해당 도구를 실행하며 결과를 누적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 LLM 호출과 에이전트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툴즈 속성의 다양한 도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시나리오로 차이를 느껴봅시다. 우리 회사 주식 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은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LLM은 죄송합니다. 실시간 주식 가격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앱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라고 답변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먼저 주식 API를 호출하여 A사 주식이 5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다시 주식 API를 호출하여 경쟁사 B사 주식이 4만 5천 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A사 주식 가격 5만 원이 B사 4만 5천 원보다 5천 원 높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강점입니다. 에이전트 아키텍처 패턴 중 가장 중요한 리액트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는 리즈닝과 액팅을 결합한 패턴으로 2022년 구글 딥마인드와 프린스턴 대학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안됐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리액트의 핵심은 생각과 행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하지?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검색 도구를 사용하자. 마지막으로 결과를 관찰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구나. 이 과정을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리액트 패턴의 구체적인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 에이전트 클래스의 런 메서드가 전체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리스트의 모든 단계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LLM이 이전 단계들을 참고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루프는 최대 맥스 스텝 수번 반복됩니다. 무한 루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각 반복마다 3가지 작업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식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디사이드 액션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며 엑시큐트로 실제로 시행합니다. 모든 단계가 출력되어 에이전트의 사고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즈 피니시트로 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됐다면 제너레이트 파이널 앤서로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다른 패턴들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랜 앤드 엑시큐트 패턴은 먼저 전체 계획을 세운 다음 순서대로 시행합니다.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먼저 읽고 재료를 준비한 다음 순서대로 요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플래닝 단계에서 LLM에게 작업을 주면 1단계는 데이터 수집, 2단계는 데이터 분석, 3단계는 보고서 작성 같은 식으로 전체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엑시큐션 단계에서 계획을 순서대로 시행합니다. 이 패턴의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미리 계획을 보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유연성 부족입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리플렉션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패턴입니다. 사람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처럼 에이전트도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핵심은 자기 반성입니다.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한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왜 실패했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반성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작업을 할 때 이전 실패 경험을 참고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코드 생성 에이전트가 첫 번째 시도에서 버그가 있는 코드를 만들었다면 엣지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분석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엣지 케이스를 포함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어떤 패턴을 선택해야 할까요? 처음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리액트 패턴부터 시작하세요. 유연하고 강력하며 구현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 적합한 범용 패턴입니다. 플랜 앤드 엑시큐트 패턴은 복잡하지만 명확한 작업에 좋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보고서 생성, 워크플로우 자동화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리플렉션 패턴은 품질이 중요한 작업에 유용합니다. 코드 생성, 글쓰기, 창작 작업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하며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전트 구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도구 정의입니다.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함수로 만듭니다. 검색 엔진, 계산기, 데이터베이스 쿼리 등 다양한 도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함수 시그니처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수명, 파라미터, 반환값이 직관적이어야 LLM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LLM 연결입니다. 오픈AI API를 사용하여 GPT 모델과 통신합니다. 셋째는 리액트 루프 구현입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누적하고 최대 반복 횟수를 제한하며 LLM의 응답을 파싱하여 도구를 실행합니다. 간단한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구를 정의합니다. 서치웹 함수는 웹 검색 도구이고 캘큘레이트 함수는 계산기 도구입니다. 실제로는 구글 API나 빙 API를 사용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TOLS 딕셔너리에 함수들을 등록합니다. 심펠 리액트 에이전트 클래스는 오픈AI API 키를 받아 초기화합니다. 런 메서드에서 최대 5단계까지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프롬프트의 질문과 히스토리,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을 포함하여 LLM에게 보냅니다. LLM의 응답을 파싱하여 FINISH가 있으면 최종 답변을 추출하고 행동이 있으면 해당 도구를 실행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간단한 에이전트의 전체 구현입니다. 도구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명확성입니다. 함수명, 파라미터, 반환값이 직관적이어야 LLM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치 웹 퀴리는 명확합니다. 웹을 검색하고 쿼리를 받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썸싱 X, Y, Z는 LLM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는 함수인지 X, Y, Z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쿼리, API 호출, 파일 읽기 등 다양한 도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도구마다 명확한 이름과 독스트링을 작성하여 LLM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사용자가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 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1차 반복에서 LLM은 현재 날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 검색을 하자고 결정하고 서치웹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실행합니다. 도구가 실행되어 검색 결과를 받습니다. 2차 반복에서 LLM은 검색 결과를 받았으니 이제 답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FINISH를 호출하여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를 획득했습니다라는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답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데모 코드는 실제 프로덕션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에러 처리가 부족합니다. LLM이 잘못된 형식으로 응답하거나 도구 실행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try except로 감싸야 합니다. 둘째, 파싱 로직이 취약합니다. 문자열 스플리트로 파싱하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LLM에게 JSON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고 JSON 로즈즈로 파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도구 설명이 부족합니다. 프롬프트에 각 도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인자를 받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LLM이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넷째, 비용과 속도 문제입니다. 매 단계마다 LLM을 호출함으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캐싱을 사용하고 빠른 모델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에이전트 디버깅의 핵심은 관찰 가능성입니다. 에이전트의 모든 사고 과정을 로그로 남기고 각 단계를 시각화하며 실패 패턴을 분석합니다. 로깅, 트레이싱, 매트릭 수집을 통해 에이전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찰 가능성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과 같습니다. 속도계, 연료계, 경고등이 없다면 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 가능한 에이전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로깅 모듈을 사용하여 파일과 콘솔에 동시에 로그를 출력합니다. 어브저버벌 에이전트 클래스는 셀프 트레이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모든 실행 정보를 누적합니다. 런 메서드 시작 부분에서 세션 아이디를 생성하여 각 실행을 구분합니다. 각 단계마다 스태프 트레이스 딕셔너리를 만들어 타임 스탬프, 관찰, 추론, 행동, 결과, 성공 여부, 실행 시간을 기록합니다. 트라이 익세프트로 도구 실행을 감싸서 에러가 발생해도 전체 에이전트가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스타트 타임을 기록하고 완료 후 도레이션을 계산하여 어떤 도구가 느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트레이스 메서드는 전체 추적 정보를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로깅과 트레이싱의 차이를 이해해 봅시다. 로깅은 모든 중요한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파이썬의 로깅 모듈을 사용하여 파일과 콘솔에 동시에 출력합니다. 실시간으로도 보고 나중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는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뭔가 일어남보다는 인식 사용자 질문은 날씨가 어때처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타임 스탬프, 로그 레벨, 단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트레이싱은 전체 실행 과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셀프 트레이스 리스트에 각 단계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JSON 파일로 저장하여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는 재현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매트릭 수집과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릭 수집은 성능 지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가 얼마나 걸렸는지, 성공률은 얼마인지, 평균 단계 수는 몇 개인지 등을 기록합니다.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어떤 도구가 느린지,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를 분석하여 총 단계 수, 성공 단계 수, 성공률, 평균 실행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도구가 평균 5초씩 걸린다면 더 빠른 검색 엔진으로 바꾸거나 캐싱을 추가하는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 가능성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트레이스를 분석하면 에이전트가 자주 실패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도구에서 항상 에러가 발생한다면 API 키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가 없었다면 찾기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에이전트가 너무 느리다면 매트릭을 확인하여 어떤 도구가 평균 5초씩 걸리는지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트림리트이나 그레이디오로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트레이스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A/B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프롬프트를 바꿨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상 탐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AI 에이전트의 모든 것, 개념부터 실습까지 학습을 마칩니다. 에이전트의 정의와 특징, PRA 사이클, 단순 LLM과의 차이,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 그리고 실제 구현과 디버깅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익혀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도구 하나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 가능성을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